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디지털 화폐는 반도체와 달리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이고 미국이 좀 늦는 수세적인 이런 측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중국은 최근에 어떤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어떤 공개 실험 이것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한 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해가지고 이제 CBDC 네. 영어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디지털 커런시라고 네. 하는데 이게 그 기존의 종이 돈하고 비교하면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CBDC라고 했을 때 CB라는 게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 말하고요. 네. 디지털 카드 DC는 디지털 통화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든 돈을 발행할 때 종이돈을 발행하잖아요. 네, 네. 우리 지금까지는 세종대왕이 있는 이 얼굴이니 돈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한국도 CBDC를 하게 되면 이런 돈을 발행할 때 네, 네. 이런 종이돈을 이제 발행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이돈을 어떻게 발행하냐면 저기 한국조폐공사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프린트 설계 다 해서 예. 찍어내거든요. 예.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앞으로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거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M0라고 하거든요. 번원 통화? 예, 번원 통화에서 M0가 그 찍어내는 종이돈을 말해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는 한국조폐공사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다 우리가 그 화폐 역사를 보면 처음에 화폐라는 게 오늘의 종이돈이 아니었어요. 금이었지 저는. 금도 아니었어요. 조개부터? 조개도 옛날에 양도 돈이었어요. 중간 매개물이 양이었어요. 네. 옛날에 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다른 거 돌. 네. 지금도 돌로 화폐하는 나라가 섬나라 있어요. 네. 저기 대서양에 네. 돌로 해요. 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건 뭘 돈이라고 중앙은행에서 이게 돈이야 하면 돈인 거예요. 네. 기계 안에 있는 그 숫자가 디지털이 조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야 이게 이제는 돈이야. 이게 돈이야. 그 적혀 있는 숫자가 이게 디지털 통화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전자 형태로 돼버린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돈이야. 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하고 똑같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센트럴 뱅크가 하는 CBDC는 이쿠어. 네. 디지털 현금. 현금이다. 종이 현금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를 대체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과거에 조개 후에 금이 이 종이 화폐로 대체한 것처럼 이렇게 화폐의 형태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ICT가 발전하니까 전자 형태로 가버린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형태만 달라졌지 본질은 전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 아닙니까? 인민은행이 발행한 것을 CBDC라고 하지 않고 DCEP,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즉 전자결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의 즉 분산 원점 기술에 기반한 어떤 이런 암호화폐들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상화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뭐 중국에서 한 DCEP가 그러니까 중앙은행 처음으로 하는 가상화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그 일렉트로닉 페이먼트가 전자결제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하고 상관없이 이미 각 나라에서 다 전자결제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그 계좌 기반이 있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있죠. 네네. 그게 전자결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는 대량의 고액 거래, 고액 그러니까 큰 규모의 거래는 다 전자결제예요. 네네. 우리가 중국에는 있다. 중국은 집이 한국 돈을 20억 주고 사는데 현금 들고 가요. 20억. 한국에 누가 20억 현금 들고 그거 언제 합니까? 앉아서. 근데 중국은 진짜 그런 돈을 왜 현금 들고 가죠? 그 돈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겠죠. 어디서 뭐 검은 돈이 많으니까. 제가 경험했어요. 부동산 사는데 현금 들고 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다 카드로 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할부,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거 다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이미 실현됐어요, 어느 나라도. 그럼 앞에 디지털 카런시거든요. 그게 디지털 통화라는 건데, 자, 아까 말한 거에 현금을 원래 조폐공사에서 그 안에 있고 현금 안에 이렇게 그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 가짜 돈이나 진짜 돈이라 보면 이런 불빛에서 보면 거기 줄이 갔냐 안 갔냐 보죠. 그거 뭐라고 하죠? 그게 비밀 암호,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갈리는 그거예요.
게임이 디지털 카런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카카오페이하고 똑같게 돼버리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 법적 통화인데 네. 이게 중앙은행 법적 통화인지 인식표를 넣는데 말이죠. 예. 중앙은행의 법적 통화인지 알리페이인지 일반 사람 모르는 왜 쓰는 게 똑같이 써요. 네네. 이렇게 그냥 쭉 이름 대면 딱 하고 결제되니까 네.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인지 디지털 통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현금을 디지털 현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종이돈에 이렇게 그 뭐지 진위를 판단하는 게 있는 것처럼 디지털 현금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이게 숫자로만 있으니까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능을 뭘로 해놨냐면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암호화 기술이 있어요. 예. 암호화 기술. 네네. 그게 퍼블릭 키가 있고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예. 그 기술만 쓴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는 그 개인이 갖고 있고 네. 퍼블릭 키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마치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중앙은행이 법적 통화구나라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리페이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뭐 비트코인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네. 그런 디지털 화폐 그 CBDC가 나와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건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네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네.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국이 대표적이죠. 자꾸 돈을 찍어내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네. 그냥 물건은 100개는 변하지 않은데 돈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그냥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돈이 값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돈을 지금 엄청 찍어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돈이 없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동산 잡으면 안 돼요. 자기네 잘못해놓고 왜 책임을 일반 사람들한테 묻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돈은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고 결국 자기네 잘못을 해놓고는 국민들한테 대가를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 중앙은행의 이 시스템은 가기가 힘들다. 이제는 중앙은행이 필요 없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거예요.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가상화폐를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 방법으로 발굴을 해내는 게 통화가 되고 그게 2,400만 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더 안 찍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적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돈 얼마 넘겼다. 그다음 다 B가 또 C한테 이게 레코드가 계속 이렇게 원장 기술로 기록이 돼가요. 그래서 누가 가짜를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레코드가 계속 기록되니까. 그래서 인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개 거래 발생하면 이게 다 맞는지를 모든 참여자들이 확인하고 오케이 하니까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 무역 거래 규모가 지금 중국만 해도 4조 달러 넘는데 10분씩 기다리다 보면 뭘 결제합니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현실적으로 통화가 되기 힘들어요. 또 변동성도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어진다는 대가가 뭐냐면 효율성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해도 이게 중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이 있으면 대가가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컨트롤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DCP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그냥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법정 통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뭐 알리페이나 또 위챗페이 또 우리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했다는 어떤 인식표 같은 게 들어있다. 그게 있고 사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이 테레디페이는 있잖아요. 그 기술이 아니에요. 또 다릅니까? 그냥 계좌이체예요. 그게 불과. 거기에 우리가 뚝 되면 빵 하니까 그 기술은 전혀 그냥 뒤에서는 계좌끼리 이체가 된 거. 우리 계좌 이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리페이, 테레디페이, 카카오페이 쓰려면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느 은행에 개설돼 있어야 돼요. 은행권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쓰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삼성페이 다 이 사람들을 커버 못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후진국일수록 더 많이 써요. 후진국일수록. 계좌가 없으니까. 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디지털 화폐는 장점도 이렇게 뭐 신속한 결제가 되고 네. 이런 분명히 있는데 또 중앙은행이 이제 모든 금융 정보를 다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싫어하니까 뭐 인권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을 감시하고 맞아요. 통제할 것이다. 모니터링하고. 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중국에서는 뭐 그런 반대가 어떻게 또 조직화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쭉 밀고 갈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이제 서방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문제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하나의 이제 숙제 같은데 어떤가요? CBDC가 만약에 중국에서 안 했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이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덜 이렇게 막 이렇게 민감하고 덜 거부했을 거예요. 네. 근데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 네. 저렇게 전체주의를 하는 나라가 네. DCP를 한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면 중국은 이제 가면 얼굴 결제도 돼요. 그냥 지하철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가면 결제가 돼요. 네. 지금 생각하면 편하긴 하지만 무섭잖아요. 아, 무섭죠. 나의 모든 비헤이버리 다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다 기록에 이게 빅브라더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쁜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이게 편하지 않아요?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꼭 네. 나쁜 일이라는 게 뭐 나쁜 일 해서 나쁜 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나쁜 일 네. 이제 오케이.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모르니까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네.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롱담으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편리함 대신에 나의 정보가 노출이 된 거죠. 네, 네. 대가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DCP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DCP를 빼고 지금 현금 체제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내가 어떤 돈으로 이렇게 결제할 때 뭐 어떤 안 좋은 결제했거나 이러면 네. 지금 중앙은행에서 모르냐? 네. 지금 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보를 네. DCP하고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낼 수 있다고요.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 더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코스트 없이 네. 모니터링 가능해지는 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있는데 그 종이돈도 일련의 번호가 있거든요. 네.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종이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통화에 비해서는 익명성이 더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일단 종이돈 내한테 온 다음에 내가 누구 줬는지는 뭐 특히 소액 거래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네. 근데 그에게 거래는 추적이 가능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굳이 DCP에서 너무 그렇게 막 떠들면서 네. 중국 중앙점에서 너를 감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그건 있죠. 더 훨씬 쉬워지고 네. 무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 건 더 쉬워지고 코드가 그건 있죠. 네. 또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이 그 말하면 디지털 화폐 발행을 독점하다 보니까 네. 뭐 민간은행을 좀 끼워준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민간 상업은행이 설 자리가 사실은 뭐 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DCP 사실 출시 배경을 보면 상업은행에 대한 파워를 네. 뺏어오기 위해서였어요. 네. 중국은 중앙은행이 네. 중국 국민들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상업은행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업은행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앙은행이 지금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돈을 풀어야 돼요. 네. 그럼 지준율을 낮춰요. 네. 그러니까 은행의 지준율을 낮춰줘요. 무슨 말이냐면 100원이 예치가 들어오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걸 85원만 대출하고 15원 남기게 하는 게 지준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준율을 10으로 낮춰줬어요. 이게 네. 100원이 들어오면 90원이 대출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번에도 지준율 낮추면서 대출을 해줘. 특히 네.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상업은행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상업은행이 알겠다 해놓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왜? 경제가 어려워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줘서 그게 다 부실화될 게 뻔한데 네. 문제가 터지면 나의 책을 묻고 네. 네가 해결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DCP를 네. 이전에 개인한테 직접 발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어졌는데 뭐 네. 어떤 중소기업이 되게 중요한데 상업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이게 DCP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러니까 DCP라 이 돈은 디지털 현금은 우리가 이게 엔지니어 측면에서 말하면 프로그래밍이에요. 네네. 이 재밌죠? 네. 통화라는 게 과거에는 조개에서 종이로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종이가 디지털 현금에 따르는 거는 거기에 프로그래밍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거기다 저 기업에다 내 돈 주려는 거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이 저 기업의 계좌에 갔을 때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목표성 있게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번에 그 심천에서 네. 이번에 그 민간 상대로 해서 그 홍보 네. 이번에 그 추첨제로 해서 공개 실험하는 거죠. 해봤잖아요. 네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5만 명을 추첨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DCP 200위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디지털 DCP 발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혹시 엔지니어 개념에서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웃기죠. 화폐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걸.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DCP가 이제는 만약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게 커지면 네. 중국 사람들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는 어떤 가게에서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면 그게 야 우리는 알리페이 안 받아.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디지털 카런시는 어느 가게든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 통화이기 때문에 네네. 현금을 거절할 수 없듯이.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14억 인구가 다 DCP를 쓴다면 상호은행이 어떻게 돼요? 자리가 없죠. 예, 신용카드도 안 쓰고 네네. 알리페이도 안 쓰게 되고 다 안 쓰게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DCP가 그럼 알리페이하고 그 텐센트페이가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있어요. 알리페이하고 텐센트페이 이런 뭐 신용카드는 일단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알리페이하고 텐센트페이는 인터넷이 그렇죠. 안 되면 못 써요. 못 쓰죠.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인터넷이 왜냐면 그게 NFC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 식당에 가 밥 먹고 신용카드 결제를 그 기계가 NFC 무선통신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걸 기반해서 결제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인터넷 산에 올라가서 결제가 돼요. 첫째,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 된다.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네. 두 번째, 펑이펑이라 해서 기사님하고 내 핸드폰이 우리들이 결제하잖아요. 네. 둘이 부닥치면 결제가 돼요. 그 기술이 있어요. 예. 그게 아까 무선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알리페이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되게 편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는 위기와 왔죠. 상업은행도 그렇고. 큰일 났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업은행은 앞으로 이제는 돈을 예치하고 대출해서 마진을 중국 은행들은 3% 옛날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일 때도 네. 중국 국민들한테 3% 이자를 줬어요. 네네. 얼마나 나빠요. 네. 한국은 옛날에 예금률이 8% 이상 줬어요. 옛날에 편하게 장사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은행이 얼마나 편하게 장사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여전히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업은행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어떤 마진율이 아니고 네. 상품 개발. 국민들 상품 개발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쓰겠어요. 내가 알리페이, 텐센트페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DCP가 나와도 이거 쓸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면 텐센트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산 관리를 해줘요. 네.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자산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냥 딱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형 상품, 채권형 상품, 보험형 상품, 모든 증권사들이 하는 거, 보험사들이 하는 거, 은행 상품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펀드 매니저 네. 사진 따오려면 이 사람이 그 과거 수익률도 다 보여줘요. 네. 그럼 내가 앉아가지고 편하게 내가 맞는 상품,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DCP는 중앙은행 그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냥 네. 돈이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말이죠? 앞으로는 핀테크 회사들, 네. 이런 플랫폼 회사들, 상업은행은 어디로 돈 벌어야죠? 자산 관리, 상품, 개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하고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열심인 것은 네. 뭐 국가 경제, 뭐 내부 경제를 살리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네. 미국하고 지금 금융 패권 싸움이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한 도전 차원에서 보는 이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다고 할 경우에 어떤 국제 통화로서 위안화가 갖는 강점이 어떤 게 생깁니까? 일단은 이게 되게 깊은 이야기인데 시간상 네. 풀지는 않을게요. 그 위안화 어떤 통화가 국제화가 되려면 네. 기술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있어야 된다. 위안화 국제화, 네. 원화 국제화, 네. 달러 국제화, 어떤 통화가 국제화 되려면 본질적인 문제는 그 나라에 대한 신용이에요. 네. 이 말은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신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는 언제 국제화가 될 수 있냐면 네. 중국인 이러면 중국인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네네. 중국 기업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화폐는 신용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중국인 하면 다 얼굴 찡그리고 싫어하고 짜증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하면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다 가짜고
그 통화가 어떻게 기술 통화가 돼? 네. 어떻게 국제화됩니까? 이게 본질이고요. 네. 본질. 근데 이런 게 다 해결됐다고 했을 때, 네. 그다음 기술이 중요해져요. 네. 그러면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 거래 비용이 줄일 수 있냐거든요. 그러면 지금 달러 기축 통화에서 크로스보더 국제간 결제 시스템이 스위프트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 국제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달러들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에 있는 페드가 하는 칩스, 네. 칩스라는 게 있어요. 칩스라는 게 국제 달러 결제 시스템이에요. 국제 간에 막 전 세계에서 다 달러 쓰잖아요. 네. 한국 사람도 쓸 수 있고 중국 사람도 쓰고 이런데 이게 다 마지막에 정보가 이 한국은행의 모든 결제 정보가 가 있는 것처럼 네. 미국에는 칩스 시스템에 가서 이게 이 거래 데이터가 거기서 청산이 돼요, 쟤네끼리. 네. 그게 칩스라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칩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각 나라별로 기술 발전이 엄청 되고 모든 게 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종이화폐, 화폐는 한 번도 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네. 달러 기축 통화된 다음에는 시스템이 그냥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스위프트도 그렇고 칩스도 그렇고 결제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특히 국제간 거래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빼가요, 얘네들이. 네네. 독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말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수수료 많이 받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나 국제 모든 시스템을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네. 지금 인터넷 세상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네. 우리가 달러를 보내면 2, 3일 걸리고 그렇죠.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네. 근데 DCP로 되면 네. 이건 아까 말했죠. 그냥 프로그래밍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보내고 순식간에 오고 자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스위프트 코드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간단하네요. 앞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까 암호화 기술을 레코드 자체를 기록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스위프트처럼 이런 시스템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한국하고 중국이 결제할 때 DCP를 쓰겠다. 이러면 우리끼리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안전해요.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독일이 중국하고 DCP를 하겠다. 그거 똑같아요. 그게 뭐죠? 국제간 거래에서 새로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이런 디지털 통화 중심의 국제 정상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나라들이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이 와, 우린 중국이 싫어. 우리 나중에 중국이 또 세계 통치하면 안 되잖아. 이런 안 해주면 몰라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빨리 가는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써봐야 문제점이 뭐고 위험이 어디 있고 내가 나중에 이거 제어할래 뭐 다 알잖아. 안 써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빨리 써봐야 되고 빨리 같이 해봐야 돼요. 국제간 거래에서 이게 DCP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리스크가 뭔지 달러 결제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선도 치고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위안화 구조가 빨라지냐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결국 중국 사람들과 중국 기업과 중국의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일단 기술적인 우위는 있는데 결국 국제사회가 동의할 때 비로소 이게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겠네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미국도 이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최근 들어서 뭐 디지털 가상화폐를 실험 중이다. 연준에서 그런 뉴스가 최근에 이제 나왔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라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디지털 화폐 준비 상황은 어떻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국은 DCP를 하기가 CBDC, DCP 하기 쉬워요. 왜냐면 위안화를 별로 누구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나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별 다른 나라들 없잖아요. 달러는 국제 이미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미국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랑 나가 CBDC를 했을 때 국제 이 결제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을 상상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나라가 혼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야 돼요. 이미 세계의 절반이 달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요. 근데 혼자 하기도 이렇게 힘들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중국도 이렇게 조금씩 써보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에 다 발전 정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만 나라가 언제 협상하면서 미국이 CBDC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어쨌든 세상은 이제는 종이돈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프로그래밍 전자통화 시대는 가니까 달러가 개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하기로 해요. 근데 미국이 제일 빠른 방법이 원래는 리브라를 갖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노 했거든요.
근데 리브라는 처음에는 가상화폐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처럼. 네,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가 없는 형태로. 그러면 점점 뭐냐면 페이스북이 20억 명이 쓰잖아요. 20억 명이 쓰니까 한국의 김 씨와 미국의 토마스는 리브라를 쓰면 순식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달러로 은행통에 보내면 일주 후에 받아요. 그럼 리브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보니까 만약에 정말 리브라를 전 세계 다 쓰게 하잖아. 저 바로 리브라 쓸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순식간에 보내고 순식간에 받고. 그럼 세상에 천지 개벽이 오는 거죠. 안정성도 확보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딱 지켜보니까 이거는 바로 중앙은행을 다 죽여버리겠는데 이래서 각 나라 다 선포했어요. 리브라를 인정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네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페이스북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드도 자기네 그 주도권을 페이스북한테 어떤 민간 업체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우리 거 하겠다 해서 지금 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CBDC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개념 정리, 왜냐면 디지털은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엄청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위안화하고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유럽도 이제 뭐 디지털 화폐 만든다 이런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쪽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본은 지금 이제는 실험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한번 실시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독일도 그렇고요. 유럽이 나라들이 빨리 가요. 거기 스웨덴 그 뭐 그런 나라들이 이미 시범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곧 하고 한국도 내년 그 스케줄 보면 내년 12월부터 시범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6개 넘는 나라들이 이미 개념 정의가 끝났고 지금 시범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이 또 저렇게 나오니까 더 빨리 촉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있어요. 각국이 이렇게 뛰어들면은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종이 돈을 대체하는 것은 뭐 대세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냥 필연. 왜냐면 우리도 편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 그 종이 화폐로 전염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게 종이 돈으로 전파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DCP면 이런 문제 해결되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돈을 사실마실에 나눠줬잖아요. 그럼 DCP면 CBDC면 쉽게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순식간에 나눠주네. 이렇게 복잡하게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 이번에 그 10천에서 한 게 그거거든요. 그럼요. 이제 관리 비용이 줄어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 도입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화 단위가 뭐 달러나 뭐 위안화, 유로화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원화가 그래서 계산이 안 돼요. 뭐 100원이나 또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즉 그 화폐 단위를 화폐 개혁, 그렇죠. 절상 변경하는 뭐 영어로 리디노미네이션 그것을 동반한 화폐 개혁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분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부가 확 줄어들죠. 줄어든다. 아, 왜 그렇죠? 원래 10,000원짜리가 1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숫자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10,000원이라는 이 공간이 있는 것과 100원이라는 공간이 있는 건 달라져요. 이게 바다와 강 차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독재 국가들이 리더미네이션 해요. 뭐냐면 이렇게 돈을 엄청 찍어낸 거예요.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가 한 게 바로 화폐 개혁이에요. 루블화 화폐 개혁.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들이 돈이 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검은 돈이 나오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화폐를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첫째. 결국 단위를 바꿔버렸으니까 태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뿌린 돈들을 보통 이 뿌린 돈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리더미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이거 수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경제에 대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부가 다시 한번 구조 조정 당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집값이 예를 들면 그 집값이 우리가 1억짜리다. 그게 지금 뭐 1,000만 원 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1억에서 2억 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1,000만짜리 1억 가기는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단위를 줄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게 확, 아까 말한 거 10,000원이 100원이 됐잖아요. 그 1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정부가 돈을 찍을 공간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는데 단위를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내 돈은 뺏어간 거죠. 저런 북한 같은 나라도 이런 거 해요. 경제가 거의 파산 직전 올 때 화폐를 바꿔버리거든요. 중국의 역사도 조대가 바뀔 때마다 화폐 개혁을 한 이유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산을 정부가 뺏어가는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원래 디지털 카롯을 일찍 CBDC를 일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내놓은 이유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할까 말까. 예. 아직 결정. 근데 이거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bad 시그널이에요. 그 국민들이 이걸 알고는 자산이 확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 태어날 땐 똑같아 보이죠.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은 미중 간 패권 다툼의 핵심 사안인 그러면서도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반도체와 디지털 화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신 안유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